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YF8 설명 올린 지가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대략 한 7,00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YF8이 사람들한테 이게 관심이 많은 밴가 싶기도 해서 좀 놀래가지고, 녹화 당시에 제가 YF8 이사 장단점에 대해서도 같이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편집을 해서 빨리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막 편집하는데 도저히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재미가 진짜 없고요. 노재미. 두 번째는 정보성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경험 부족인 것 같아요. 어떤 배를 놓고 이제 장단점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그 비슷한 부류의 여러 가지 배를 좀 타봐야지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포티지를 탄다면은 투싼도 타보고 코란도 C도 타보고 QM6도 타보고 티구안도 타보고 뭐 기타 비슷한 부류의 배를 이제 자동차를 좀 타봐서 TJ만의 특유의 장단점을 이제 쏙쏙쏙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쉽게도 YF8 2사 타기 전에 시스타 425만 탔고요. Y8 2사의 비슷한 부류들의 배들을 많이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막 그 당시 녹화 당시에는 막 열심히 장단점에 대해서 막 토론을 했는데, 혼자 토론을 했는데, 그게 Y8 2사의 현실적인 장단점이 아니고 그냥 일본 배의 특성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그 말한 내용이 Y8 2사의 장단점이라고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막 열심히 편집하는데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와이파 2사 장단점 내용은 네, 없습니다.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다른 배를 타본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진짜 뭐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본 배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볍다. 두 번째는 낚시 공간이 좀 좋다. 그리고 롤링이 좀 적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게 다 합치다 보니까 연비가 좋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단점은 이제 첫 번째는 파도 쪼개는 게 좀 어렵다. 두 번째는 기름통이 좀 작아서 원거리로 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세 번째는 특유의 그 통통거리는 소음이 발생한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반대가 되면은 이제 미국 배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좀 반대가 좀 되죠. 근데도 YF8이 이제 일반 레저분들한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세대를 걸치면서 많은 단점들이 보완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일본 배가 좀 가볍다 보니까 파도 쪼개는 게 좀 어렵거든요. YF8은 일본 배 치고는 가볍지는 않아요. 제 배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는 무게가 1600, 1.6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200리터 기름 채우고 오탐기 넣고 민코타 넣고 배터리 넣고 제 몸무게만 80kg인데 뭐 사람 두세 명 태우고 화장실 넣고 장비 넣으면요, 그래도 못해도 한 2, 300kg 넘지 않을까요? 그럼 하다 보면 한 2톤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일본 배 치고는 2톤이 가벼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파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YF8이 헐이 깊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YF8 헐이 좀 많이 뾰족하고 깊어서 파도를 쪼개는 데 있어서도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다른 일본 배에 비해서. 물론 이제 미국 배보다는 확실히 못 쪼개죠. 그거는 팩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이제 뭔가 YF8은 최대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먼 거리를 못 갈 수도 있는데 YF8 같은 경우는 기름이 200리터거든요. 그래도 연비는 조금 괜찮은데 200리터까지 가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먼 거리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그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모든 게 다 단점을 다 보완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YF8 2사 파도 쪼갤 때, 좀 센 파도 쪼갤 때 그 선실 내에서 통거림이 조금 있어요. 와이파이 유저분들 중 몇몇 분들은 그 선실 밑바닥에 폼을 좀 쏘고 4cm, 4T에서 5T 정도 되는 흡음재를 부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엄청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해서 그런 소음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들려요. 그런 게 아마 좀 단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단점은 다른 배를 안 타봐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몇 가지 물어보는 게, 와이파이 2사 선실 공간이 좀 어떻냐라는 걸 질문이 좀 몇 개 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레저 스타일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확실히 2사가 선실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가족형, 그러니까 나는 낚시보다는 좀 레저를 우선순위하고 좀 편리성, 그 다음에 안락성을 조금 중요시한다면 와이파이 2사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선실 공간을 줄이니까 앞에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확 느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앞에 선실 공간을 늘리면요, 앞에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뭐 어거지로 막 선수 가이드 막 어깨까지 해서 뭐 청룡 쇼바 단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억지로 앞에 나가서 낚시하는 걸로 만들 수는 있는데 저는 싫어요. 좀 이상해요, 생긴 게. 그러면 말하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좀 가격에 비해서 좀 옵션 사항이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뭐만 하면 다 옵션이래요. 저거 하면 옵션 달라고, 옵션 하라고. 가격 한 7, 8천만 원 넘거든요? 이렇게 현지 가격에서? 근데 영상 보면 알다시피 의자가 그냥 고정형이에요. 이거 좀 뭐 이렇게 알잖아요. 뭐 이렇게 틸트도 좀 되고, 뭐 위아래 이렇게 좀 되고, 좀 앞으로도 좀 가고, 뭐 이거 얼마 한다고. 뭐 근데 그게 서럽지는 않아요. 그거 뭐 설치하는데 엄청난 기술력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볼트 너트 풀고 제가 사재에서 사가지고 설치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전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YFR이 단점은 아닌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체적으로 배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배도 그렇고 유럽 배도 그렇고 일본 배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를 좀 싸게 좀 즐겼으면 하는데 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러한 부분은 뭐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배를 판매한 사람도 그렇고 배를 사고자 하는 사람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이제 뭐 YFR 설명은 여기서 이제 좀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영상 끝내면은 욕하실 거죠. 네, 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버지 오시면은 아버지랑 이제 단 둘이서 낚시 여행 갑니다. 2박 3일 이제 배 낚시 할 건데 그냥 힐링 영상 좀 찍어 볼까 합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시점부터 저한테 어떠한 정보를 얻어갈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번에 낚시를 가는 게 찌낚시 하거든요. 감성돔 찌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제 생애 첫 찌낚시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 4시간 반 걸렸네요. 피곤해 죽겠습니다. 낚시 당일날 기름 넣고 뭐 하는 게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전날 밤에 준비를 해 놓습니다. 2000 years later. 물 옮겨 놓자? 물. 이제 됐다. 나 한 수심 한 10m 한 것 같아요. 10m 이상으로. 수심 10m 이상으로 한 것 같다고요. 네. 아빠 이거야. 아버지 뭐 좀 잡히십니까?
아유, 헛탕 바탕이에요. 큰일 났어. 1시간 가까이 와. 저희가 못해서 못 잡는 거예요? 아니면 물고기가 없어서 못 잡는 것 같아요? 오늘 물고기 없어요. 내가 뭐 물고기 없어서 안 잡히는 거야.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못해서 못 잡는 거야. 실력은 좀 있는데 실제 일이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파입니까? 파입니다. 오늘. 오, 크다. 뜰채. 그거다. 뭐지? 참돔인가? 돔인데 돔 참돔. 이 새끼다. 참돔 한 마리. 멍 때리다가 잡았네. 야, 딱 귀엽다. 이쁘다. 놓고 놔둬. 아, 귀엽다. 방생하겠습니다. 방생까지 보여주세요. 방생 어때요 기분이? 방생 모르겠네요. 이틀째 감생이 낚시입니다. 이틀째 감생이나 한 마리도 못 잡고 저희 아버지가 여기 포인트 괜찮은 것 같다고 왔는데 전혀 입질도 없죠.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여기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무런 입질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잘못했길래 감생이 이렇게 보기 힘든 건가요? 풍경은 좋네요. 우리 중에 제일 열심히 일하는 친구, 제일 열심히 일해요 지금 이 친구만. 저는 느낌이 오늘도 꽝 칠 것 같아서 먹방을 해야 할 것 같은. 저희 아버지가 믹스커피 한 잔만 타주면 100만원 준대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믹스커피를 만들어 볼게요. 쌉 가능. 100만원 쌉 가능. 네? 100만원. 100만 원 못 줘. 오케이, 들으셨죠? 100만원 준대요. 커피 한 잔에 100만원. 네, 아버지 오늘 2박 3일 저랑 낚시한 거 어떻었어요? 아주 오늘 막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잡아 몇 마리 잡고 완전 막 갔습니다. 아이씨 안 올라. 이제 낚시 오늘따라 낚시 이제 안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우리가 못한 거예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그 인정을 해고 시작해야. 그렇죠? 네, 와이파 이틀 동안 낚시 꽝 치고 배에 올리는 거 영상이라도 찍어 보겠습니다. 묶어놨던 줄을 풀고요, 얘도 풀고 얘를 뒤를 살짝 밀면서 올라타고 후진으로 이빠이. 저기서 제트보트가 내리네요. 현재 물살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오른쪽으로 핸들을 반 바퀴 꺾고 전진 후진
전진, 중립, 전진, 중립.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엔진 트림 살짝 올리면서 가운데 맞추고, 이때 중립 갖고 가만히 있습니다. 살짝 타고 올라가죠. 살짝 한번 엔진 올라갈 거예요. 천천히. 거세요. 예. 네. 감으세요. 예. 네. 하고 엔진을 최대한 올리고 그리고 내리기 전에 이게 균형이 맞는 건 꿀팁이 뭐냐면은 바퀴 간격. 여기 바퀴 간격. 네, 보이는 눈이 양쪽 비교가 같다면은 제대로 올라탄 거죠. 네, 잘 걸렸어요. 항상 핸들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다가는 하시면 안 돼요.